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덜어내야 될지 아니면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인지 의견은 뭐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급반등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좀 전환된 점, 이거 하나만큼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현재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환율 급락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중 한때 1,170원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금융주 강한 반등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급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급반등입니다. 건설주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4대강 담합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최근 낙폭이 컸던 상황입니다. 오늘 낙폭 컸던 업종들, 대부분 다 급반등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주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유럽 증시도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BOA가 7%대 아주 급반등을 했었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의 유망업종으로 증권사들이 금융업종을 꼽은 증권사들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금융주 반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금융주가 반등한 것은 정말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유로존이 정말 문제가 되고 유로존이 일부라도 이탈이 정말 가속화되면은요,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은행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며칠간의 유럽과 미국에서 노력은 결국 유로존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결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동안 워낙 재미가 없었던 은행주가 폭넓게 큰 폭의 반등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은행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만큼 미국 시장과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이상의 반등을 정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근거라든가요, 정말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투기적 성향이 강하신 분이라면 역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증권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가니까요. 증권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큰 재미가 없었던 은행주,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도 일정 수준은 충분히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런 주식들의 리스크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것이 은행주나 특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표현을 해드렸지만 2, 3년째 듣는 진부한 얘기입니다. 분기마다 증권사에서 추천할 때 은행주가 빠진 적이 제 기억은 2,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요. 매달 발표할 때도 항상 은행주가 감초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은행주를 더 사야 될 이유를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때 올해 들어서 유행한 말이 은삼차란 말이 유행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주식은 상당히 큰 시세를 줬었는데 은행은 기대와는 틀리게 시세가 거의 안 났었고요. 최근에도 은행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확인하고 갈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주 말고 이제 또 두드러지는 게 건설주 반등이 좀 두드러집니다. 건설주는 최근에 시장도 나빴지만 과징금 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업종보다도 한 차례 정도 더 빠졌던 것 같고요. 근데 증권사들 분석에 따르면은 과징금, 건설주에 영향은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봐야 될지 건설주 들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께서는 건설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난 건설주가 지금 최근에 월요일에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발 고용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경기 둔화 우려를 갖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83달러까지 내려갔죠.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것은 건설사가 그나마 갖고 있는
중동발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희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4대강 관련해서 국내 대형 건설사가 대략적으로 가격 입찰 담합을 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금 부정적 전망에 단기적으로 국내적인 부분에도 좀 부담이 됐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4대강 관련해서 과징금 문제, 국내 건설사들 꼭 이거 아니다 그래도 사실 이런 뭐 가격 담합 문제는 공공연히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 뭐 5대 큰 대형 건설사 보면은 대부분이 국내 모멘텀으로는 주가를 평가할 수가 없죠. 대부분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징금에서 뭐 대림산업, 뭐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각각 한 200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전체적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5% 이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장이 조금 반등을 해줍니다.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야 됩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만큼이나 지난주에 가장 강타했던 더블 리세션 우려가 상당히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조금 지금 약간 기술적 순환 반등이라 보는데 그래도 해외 수지 모멘텀이고 중동발 리스크가 좀 살아날라 그러면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밤새 WTI가 한 85달러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지수가 한 1850선까지 오면서 역시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순환 섹터가 조금 반등해 주는데 일단 중장기 롱텀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유럽위기가 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럴 때는 아직까지도 역시나 2분기 실적까지 수주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만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술적 반등 수준만 보는 게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뭐 금융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데 낙폭과대주들 뭐 전반에 걸쳐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어떤 그 반등의 연속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뉴욕 증시 연중 최대폭 급등입니다. 그래서 이 12, 일단 유럽 얘기 먼저 하면은 뭐 22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뭐 액션이 나왔다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앞으로 할 것이다, 성장 쪽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정도가 나왔고요. 또 악재들도 계속 나왔는데 악재가 반영되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뭐 독일의 2위 은행이죠. 컴메르츠뱅크도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고 무더기로 무디스에서 은행들 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또 뭐 여기서 더 나가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돈이 떨어진다. 파산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악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심리가 좀 많이 호전됐다. 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 일단 뭐 유로존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밤새 유럽 증시가 급등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을 하는 것은 경기 부양 모멘텀으로 좀 오르긴 오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어제 열렸던 22 통화정책 회의를 본다 그래도 6개월 연속 한 1.0% 동결했죠. 사실 그전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세 가지 정도 금리를 인하하느냐 아니면은 3차 LTR을 실시하느냐 국채 매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 좀 기대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거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유럽 위기 상황이 상당히 더 악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긴급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이 멘트 하나 자체가 상당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요. 전반적으로 장이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던 거는 바로 그 전날 G7 회담에서 약간은 정치적인 공자를 좀 잃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는 경제 수장들이 이러한 리액션적인 액션적인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장을 좀 작용을 바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유럽 문제 어떤 금리라는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6월 말로 열리는 EU 정상회담, EU 재무장관회담으로 다시 한번 유럽 문제는 배통을 넘겼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페인이 이제 20억 유로 정도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밤새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0.5%포인트 내리면서 6.25%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과연 최근에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EU나 독일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네 만회하는 그런 순간에서 오늘 20억 유로의 국채 발행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국채 발행에서는 항상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과연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책정되고 응찰률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유럽발 재정비 리스크를 약간은 그리스라든지 프랑스 총선 이후 그리고 6월 말로 예상되는 재무장관이나 정상회담으로 조금 미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는 띄워놨는데 뭐 어떤 액션이 나올 때는 거는 월말로 예정된 EU 정상회담 여기서 뭐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글쎄 오늘 밤 스페인에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발행금리 7%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뭐 상당히 좀 위기론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좀 분위기가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나 이런 좀 기대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연준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지금 경기 부양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뭐 베이지북 내용은 미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베이지북 내용은 시차가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밤 버냉키 의장의 입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미국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하 팀장께서도 얘기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진작책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여러 가지 멘트에 나와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요. 이게 정확하게 뭔가 나온다는 액션이 아직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데 여기 일단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뭐 거의 비슷한 일 아닙니까? 통화 정책도 여전히 뭐 적정하게 잘 되고 있다. 다만 이제 경기가 더 계속 둔화되면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얘기한 것이 사실 전부 다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버냉키 의장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늘 이제 밤늦게 되겠는데요.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래서 5월달에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는 분명히 할 텐데. 여태까지 벤 버냉키가 FOMC 회의 이외의 장소에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는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뭔가 그 다음 주에 뭔가 그 FOMC를 다다음 주에서 FOMC 앞두고 뭔가 힌트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냉정히 봐서는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 쪽의 다수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면 어저께 있었던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가 좀 조금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요. 오히려 반대되는 실망감이 나오면 주가는 다시 상대폭 대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등락폭이 위로는 약간 있고 아래는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각에 물론 미국에서 오밤중이고요. 동부 시간은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보는 사람들의 코멘트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합니다. 바클레이즈의 투자 전략가는 싱가포르 베이스에 있는 증권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의 아시아 시장,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일본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세 상승이 될지 지속성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많이 올라간 것에 그런 단기적인 랠리는 짧으면 몇 시간, 길어봤자 며칠이고요. 몇 주가 이어질 것에 대한 베팅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스뷰 매니지먼트의 한 전략가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식을 다 팔고 유일하게 사야 될 걸 역설적으로 금 같은 것만 오히려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금을 사야지 나머지는 뭐 다 팔아 제끼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의견이 맞는지는 뚜껑 열려봐야겠지만은요. 그 결론이 이거죠.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액션이 없이 글로벌 증시가 급등한 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그 정반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심리가 좋아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아직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뭐 이런 그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여전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5일 만의 쌍끌이입니다. 외국인 현재 순매수 규모 4월 말 이후 5월 달에도 뭐 주식을 이렇게 산 적은 없고요. 하루에 오늘 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고 또 파생 쪽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좀 그 방향을 위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 현재 수급 좀 정리해 주시고 뭐 투자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외국인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장을 좀 반등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5월 한 달 내내 한 3조 8천억 정도를 팔았었고, 올해 2012년 접어들어서 지금 누적 단순 절대 데이터만 보면 6조 2천억 정도까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3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다 상당히 특징이고, 오늘 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사실 현선물 연계된 차익 프로그램 쪽은 250에 국화됩니다만은
비차익을 통한 매수가 2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일단은 주식을 바스켓으로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사는 섹터 중에서 3분의 1 이상, 1,200억 이상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에만 매수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 5월 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락할 때도 외국인은 철저하게 삼성전자라든지 IT 종목에 집중 매도를 해왔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매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외주발 위기 경기 부양 기대감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액션은 없었습니다만은 1800포인트에서의 어느 단기 지지력 바닥이 좀 되기 때문에 지속 순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200포인트 급락이 위해 30% 되돌림 1870선까지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2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까지, 제가 내일 금요일입니다만 다음 주 초순까지 외국인이 만약에 삼성전자 특히 IT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공격적인 외국인 매수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동안 5월 내내 계속적으로 팔아왔던 매도세는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강세 여부가 외국인 추가 매매 동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 오늘 상당히 큰 규모로 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전환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매수 여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 같습니다. 오늘 급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연속성 있게 계속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40대 올라왔는데 장중에 1850도 찍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선은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직도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전략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저항이 18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한번 우리가 반등을 시도했을 때도 1850 번절에서 결국 되밀려서 1780까지도 이제 장중이 이탈한 적이 있었는데요. 1850이 1차적인 저항선이라 보고 있고요. 이 선만 확실하게 나오면 60%로 비중 다시 한번 늘려볼 찬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늘리시면 상관없어 보이고요. 역시 맞습니다. 외국인이라든가 외환시장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오늘 역시 외국인이 많이 산 것은 외환시장에서 여기 시장에서 10원 이상이 하락했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9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환시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오늘도 재확인된 날이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지나치게 단기적인 매매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특히 이런 변동성의 큰 장세에서는 매우 위험한 전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혹시 매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리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거나 뭔가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의 확실한 매수가 좀 뒷받침되는 거 그런 걸 위주로 좀 하셔야죠.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다더라. 단순하게 무슨 테마성인데 많이 물렸다더라. 그래서 사시면 정말 낭패로 보일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열려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50포인트, 100포인트 올라가면은 사실 누구나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기서 얼마나 안정을 찾느냐, 얼마나 덜 빠지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세 흐름이 왔다 갔다 할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전략 같고요. 어쨌든 좀 확인하면서 길게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